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8월 말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여전히 같고요.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임대 말소 물량 쏟아져 집값 안정 대 서울 아파트는 극소수라 역부족. 정부 안정 흐름 빨라진다. 당장은 아니라도 세부담에 순차적 매물 나올 것. 전문가 시세에 별 영향 없어. 말소 물량 대부분은 빌라 연립. 그나마 아파트는 보유 가능성 커. 등록 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나올 전망이다. 당장 41만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이 최근 등록 말소됐다. 정부는 이 물량이 차례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집값 안정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말소 임대주택 가운데 집값 안정의 핵심 열쇠인 서울 아파트는 극소수여서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 40만 6천 가구가 지난 18일 일시 말소됐다고 23일 전했다. 전체 등록 임대주택이 160만 가구니 약 25% 물량이 등록 딱지를 뗀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서울 구중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말소 임대주택 가운데 이런 물량은 극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 주택 비중은 32%, 그중 아파트는 25%다. 40만 6천 가구의 이 비율을 대입하면 서울은 10만 가구, 서울은 2만 5천 가구에 그친다. 시장에서 매력이 없는 물건이라 매도돼도 시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2017년 이후 많이 늘었는데 이들은 8년 임대를 유지해야 주어지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끝까지 등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인 내년 4, 5월께로 내다봤다. 우 팀장은 내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하면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가 불안한데 내달 수도권 입주 63%로 뚝. 가을 이사철 대란 가능성 경기 인천 물량 급감. 서해종, 전남, 광주 등 지방은 여유. 개포 포레스트 등 입주 예정 단지 전세 품귀 심화.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이달에 40% 남짓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입주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 품귀와 이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는 28개 단지 27,025가구가 준공된다. 이달 37,734가구에 비해 12%가량 줄어든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체의 26%인 7,132가구다. 이달보다 63% 가까이 감소한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파로 전세 물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다음 달부터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데 입주 물량이 줄고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돼 이사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집값 내간 신도시 땅 보상금 45조 원 풀린다. 연말부터 보상 본격화. 계양, 교산, 왕숙, 토지보상 공고. 창릉, 대장은 내년 상반기 예정.
채권, 대토, 리츠 보상 가능하지만 현금 보상은 주변 집 땅값 자극, 땅으로 이득 보면 땅의 재투자, 부동산값 상승 부추길 가능성. 연말부터 풀리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와 중대형 택지개발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토지보상금은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 보상금의 90%가 수도권에서 풀린다. 정부는 현재 현금 보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 등을 늘릴 예정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택지 사업은 수도권 주택가격을 0.19%, 서울 주택가격을 0.25% 각각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땅값인 지가는 수도권이 0.44%, 서울은 0.37% 올린다. 3기 신도시 사업비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적으로 연구한 결과다. 2006년 서울 전국 지가는 5.61% 올라 2002년 8.9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땅값이 오른 것도 토지보상금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이른바 입도 선매에 나서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 6.9%였다. 중형 규모의 택지 개발이 발표된 과천시도 세 번째로 많이 올랐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땅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반드시 땅에 투자하라는 경향이 강하다며 토지보상금은 수도권 토지가격 변동성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이제 경제, 금융, 주식, V자 반등 업종별로 보면 완연한 K자 반등, 전업종 반등 5월부터 차별화, 인터넷 게임 헬스케어 업종으로 연초 대비 67%, 33%씩 상승, 보험, 유틸리티, 은행 10% 이상 하락, 2분기 실적 발표 후 양극화 심화, 코로나 끝나면 키 맞추기 전망. 올해 글로벌 증시를 묘사하는 단어는 V자 반등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빠른 시간에 코로나19 이전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K자 반등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바이오, 인터넷 등 일부 섹터는 주가와 실적 모두 가파르게 오르지만 나머지 업종은 회복세가 꺾이면서 K자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마존은 2분기 순이익이 5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애플은 순이익이 113억 달러로 13% 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K자 반등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V자 반등으로 주목받은 기업은 전체 기업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기로는 V자 반등 가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K자 반등이 해소될 수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주가 계속 조명을 받으면 올해까지는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소외됐던 경기민감주, 가치주가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해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까지는 비대면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키 맞추기 이후에도 성장주는 주도주 역할을 계속할 전망이다. 조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은 원래 가는 길인데 코로나19가 이를 가속시켰다고 말했다. 중남미, 아세안까지 플랫폼 기업이 시총 1위, 아르헨티나의 메르카도 리브레,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 시총 제쳐, 싱가포르시 올해 273% 상승, 인도네시아 뱅크 센트럴 추월, 뱅크 센트럴입니다. 뱅크 센트럴.
전자상거래 중심 생태계 구축, 가파르게 성장하는 지역시장 선점. 세계 1위 강산 개발업체 발레는 브라질의 삼성으로 불렸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했다. 중남미 주식시장에서도 상당 기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다. 코로나19는 발레를 중남미 시총 1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그 자리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전자상거래 기업 메르카도 리브레가 차지했다. 이리 비결은 이들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도 발을 뻗으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전자상거래, 경을제 플랫폼, 물류, 영업자금 대출 등 사업을 하고 있다. C도 전자상거래, 게임, 디지털 금융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가가 급등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메르카도 리브레와 C의 주가 매출 비율, PSR, 기업의 매출 대비 주가 수준은 각각 14.2배, 11.4배로 아마존 4배, 알리바바 8배보다 훨씬 높다. 김성환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고성장하는 시장을 독식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네, 이제 국제면. 초저금리에 펄펄 끓는 전세계 집값. 미국, 캐나다 역대 최고 찍었다. 미국 지난달 거래량 36% 급증. 매물 나오면 팔려 재고 없다. 영국 평균 집값 11년 만에 최고. 중국 70개 도시 집값도 큰 폭 오름세. 초저금리 시대 대출 쉬워지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수요 증가. 봉쇄 여파로 공급은 부족할 듯.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등 주요국 주택시장이 끓고 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직후 잠잠했던 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집을 사들이고 있어서다.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주요국에서 통상 7, 8월은 여름 휴가철 등이 겹쳐 주택시장 비성수기인 것과 달리 정반대의 분위기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불황에도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는 배경으로 사상 최저 수준인 대출금리, 인플레이션 하락 우려,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주택 업그레이드 수요, 봉쇄기간 억눌렸던 수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감소 등이 꼽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주택 거래 속도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신규 주택 재고는 3.1개월가량 버틸 수 있을 정도라며 이후엔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조 달러 유동성의 힘, 글로벌 증시 역대 최고치 찍었다. 애플, MS, 아마존 등 대형주 급등, 5개월 전 저점 대비 53% 상승, 실적이 주가 상승 뒷받침 낙관, 페드가 투기적 거품 만들어 경고도, 시장선 오늘 잭슨홀 미팅 주목, 파월 주가 부양 언급할까 촉각. 미국,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48개국의 핵심 종목들로 구성된 글로벌 증시 지수가 26일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국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다. 코로나 시대 경제 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최고 혜택을 받고 있는 애플, MS, 아마존,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이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증시 과열 논란과 함께 주가 양극화도 심해지는 양상이다. 여기서 추가 설명할 게 있는데
FTSE All World Index는 세계 3,964개 대형 및 중형 주식의 시가총액 변화를 추적하는 지수이고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자회사인 FTSE 그룹이 1986년 12월부터 산정하고 있다. MSCI 월드 인덱스와 함께 세계 2대 투자 지표로 꼽힌다. 세계 증시 상승을 견인한 건 역시 대형 정보기술주였다. 애플과 MS, 아마존 등은 저점이 아닌 연초와도 비교해도 예외 없이 40% 넘게 급등했다. 다만 각 종목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했다.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올해 평균 지수 상승률 3.1%를 웃돌았다. 절반 가까운 종목의 주가는 연초 대비 10% 넘게 떨어졌다. S&P 500 및 나스닥 지수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쏠림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JP모간도 최근 증시 상승은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27일부터 이틀간 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글로벌 증시 단기 방향을 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통화 완화, 비둘기 정책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꾸준히 나와서다. 댄 나일스 알파원 캐피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페드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물가 상승을 용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네,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연 평균 물가 상승률 2% 이상도 용인한다는 그런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페드가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발언을 내놓을 경우 금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이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네, 8월 말 경제신문을 읽어줘. 네, 머니가 머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